배워야 될 단어는 조합수. 자,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 즉 뽑는 경우를 얘기해. 그래서 NCR,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합수를 하기 전에 먼저 순열수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 순열수 N, P, R이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즉 r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뭐한다? 뽑는다. 그리고 r개를 일렬 배열한다 라는 의미가 결국은 순열수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지금 위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 조합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n, c, r 뭐 한다라는 거? r개를 뽑는다 라는 의미야. 맞아요? 그리고 라고 한다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그리고 r개를 일렬 배열한다. 행동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라고 하면 된다고. 첫 번째는 뽑는 행위, 두 번째는 일렬 배열하는 행위. 그러니까 연속된 행위에 대한 경우의 수는 뭐한다? 곱해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NCR 그리고 r개를 뽑았으니까 r개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면 돼? R 팩토리라고 쓴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합의 수 N, C, R이라고 하는 애는 NPR을 뭘로 나누는 거와 같다? R 팩토리로 나누는 거와 같다 라는 의미야. NPR이라는 의미는 뭐와 같아? N 팩토리를 N-R 팩토리로 나누는 거가 바로 NPR이지, 그치? 걔를 다시 한번 R 팩토리로 나누는 게 우리는 조합수, 뽑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A, B, C, D, E, D. 5명 중 3명을 일렬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A, B, C, D, E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를 봤을 때 A, B, C, D, E 쓴 거와 A, B, C, E, D 쓴 거는 5명을 다 줄 쓸 때는 어때? 같지, 그치? 맞아요. 하지만 5명 중 3명이 줄 쓸 때는 5명이 다 쓸 때는 다르지만 5명 중 3명이 줄 쓸 때는 D, E 얘네들이 뒤에 오는 애들은 어떻다? 같은 거 취급한다라는 의미로 5팩을 어떻게 해줬어? 2팩으로 나눠줬지, 그치? 이게 우리는 어떤 의미였다? 5, P, 3이라는 의미였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5명 중 3명이 줄 쓸 때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3명이 줄 쓸 때는 얘네들의 가지수는 어떨까? 같아달라. 3명이 줄 쓸 땐 5명 중 3명이 줄 쓸 때 얘네들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얘들아, 그치? 하지만 5명 중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이 경우들이 전부 뭐와 같다? 같다라는 거야. 뽑아 넣기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5P3이라고 하는, 즉 5팩 2팩이 있는데 얘네들을 뭘로 나눠버리면 3팩토리로 나눠버린다면 이거를 우리는 5, C, 3 5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0 서로 다른 10명에서 3명을 뭐한다? 만약에 뽑는다 라는 의미만 받아들인다면 얘를 뭐라고 쓰면 돼? 10, C, 3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10P3이라는 애를 뭐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돼?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10p3은 뭐였어? 우선은 10팩토리를 뭘로 나눠주고 7팩토리로 나눠준 거였어. 10p3이라는 건 10팩토리를 7팩토리로 나눠준 거에다가 다시 한번 뭘 나눠줘? 3팩토리로 나눠준다. 자, 예를 들어서 4c2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4팩토리를 2팩토리로 나누고 2팩토리로 나누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수식에 관한 거고 연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산한다? 4p가 얼마였어? 4p를 어떻게 써? 4 곱하기 3이라고 하고 4 곱하기 3을 뭘로 나눠주는 거와 같다?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와 같다. 연산할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수식 계산도 알아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c2라는 의미를 우선은 4p2 곱하기 2팩분의 1이라고 하다 보니까 4p2가 어떻게 곱하는 거야? 4 곱하기 3이잖아 얘들아. 그냥 맞아요? 4p가 4 곱하기 3이잖아. 걔네들을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준다는 거야?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라는 의미야. 자, 근데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4팩을 2팩과 2팩으로 나눠준다. 예를 들어서 5C 3 그렇지. 5팩 3팩 2팩 맞아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어. 맞아요? 자, 얘네들을 일렬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 5팩토리를 3팩토리, 2팩토리라고 하는데, 자, 배열할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서로 다른 5개의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시작과 끝은 당연히 다르겠지, 그치? 자, 이랬을 때 AABB를 자리 배열할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만 선택하면 돼? 이 5개의 자리 중 A가 들어갈 몇 개의 자리만 뽑으면 된다. 3개의 자리. 맞아요? 그걸 우리는 5, C, 3이라고 표현한다고. 이 경우의 수와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얘를 그러면 5개 중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 누가 들어가는 B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로 뽑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5C2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즉 5C3과 5C2는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합수라는 애는 NCR이라는 애는 NPR이라고 하는 순열수를 R 팩토리로 나눠준 거고 결과적으로 N 팩토리를 N-R 팩토리 곱하기 R 팩토리로 나눠주는 수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그렇다면 조합수의 성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야. 대칭성. NCR과 NCN-R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2개를 꺼냈어. 5개 중 2개를 뽑았어.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돼? 3개. 맞아요? 5개 중 2개를 뽑으면 남아있는 게 3개가 되기 때문에 5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5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가짓수는 어떻다? 같다야. 구성원은 당연히 다르겠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2, 3을 뽑았어. 그럼 남아있는 건 1, 4, 5 그치? 만약에 1, 4를 뽑았어. 남아있는 건 2, 3, 5 이렇게 된다고. 서로 다른 5개에서 만약에 2개를 뽑았어. 그럼 남는 건 몇 개가 돼? 3개. 그러면 이쪽에 있는 5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가짓수와 5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다야? 같다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조합수는 대칭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4C4 어떻게 될까? 우선은 수식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4 팩토리를 4 팩토리로 나눠주고 0 팩토리
0 팩토리는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1입니다. 이런 거지.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다 뽑아.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맞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건 어떤 의미야? 5개 중 하나도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5 팩토리를 0 팩토리로 나누고 다시 한번 5 팩토리로 나눈 수식. 그래서 얘도 한 가지. 맞아요? 자, 7C2라고 하는 건 어떻게 풀어? 워낙 수식은 7팩을 2팩으로 나누고 5팩으로 나눈다. 맞아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다? 7C2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해? 7 곱하기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7팩을 2팩 5팩이 아니지? 5팩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네. 순서가 바뀌었네. 7팩을 5팩으로 해주고 2팩으로 나눴어야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얼마로 나눠줘? 2 곱하기 1. 그래서 21개. 이런 식으로 쓴다고. 6C4 같은 경우는 워낙은 어떻게 해줘?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눠주는 거나 6C4와 같은 의미가 어떤 거야? 6C2. 그러면 6 곱하기 5를 4 곱하기 2로 나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어차피 그 경우의 수는 어떻다? 같다 라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적인 우린 조합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중복순열을 제외한 중복순열이라 같은 문자가 예를 들어서 A, B, B, C 이러한 종류가 3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순열과 이렇게 문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뭘로 푸는 게 좋냐면 조합수로 푸는 게 좋아 얘들아. 뭐하자? 뽑아놓은 후 일렬 배열하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자 A, B, C, D, E에 5명이 있는데 D2를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D2가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먼저 뭐부터 해? 첫 번째 A, B, C 얘네들을 먼저 뭐 해줘야 돼? 일렬 배열해야 되겠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일렬 배열하는 거야. 그게 바로 3팩토리. 그럼 두 번째 A, B, C가 쓰고 난 사이 4개의 서로 다른 자리가 있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 누구를 세워야 돼? D2라는 2명을 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자고. 먼저 이 4개 중 몇 개를 뽑아? 4개 중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왜? D가 앉아야 되니까, 그치? 맞아요? 자, 2자리를 뽑은 후 2개의 자리에다가 2명을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 2팩이란 말이야. 이 의미가 사실은 4P2의 의미였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리를 뭐하고 뽑아놓고 일렬 배열하자. 이해갑니까? 사실 원순열 배열도 원순열에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A, B 자 A, B, C, D, E, F 만약에 6명 중 4명을 6명 중 4명을 원순열 배열할 거야 얘들아. 6명 중 4명을 원순열 배열할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썼어? 6명 중 4명을 뽑고 그치? 여기다 배열한 다음에 자릿수가 4자리 같으니까 얘를 몇으로? 4로 나눴지 그치?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이상하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 이제는? 6명 중 만약에 4명을 원순열 여기 원탁에 배열한다고? 우선 뭐 해줘? 6명 중 4명을 뭐 해? 뽑아. 오케이? 6명 중 이제 4명 뽑았어? 그럼 이제 4명을 어디에다 앉혀?
원탁에 안 치는 거야. 그거를 4팩, 그치? 근데 얘를 뭘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해갑니까? 먼저 뽑은 후 그 다음부턴 일렬 배열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조합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라고. 이해갑니까?